아무 생각 없이 듣는 방송 새날의 네버엔딩 스토리 137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아, 야 이거 총선의 큰 승리 이후에 앞에 그 BGM도 뭐가 좀 힐링이 되는 거로 바뀌었네요. 예전에는 막 뭐 싸우자, 뭐 이기자, 뭐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피곤했어요. 뭔가 그 전투지를 이렇게 불태웠다면 뭔가 이제 큰 전쟁 탁 승리하고 뭔가 그 알죠 이제 그 탁 부대원들 모여가지고 밥 먹으면서 간식 먹으면서 쉬는 느낌. 그때 딱 나오는 음악처럼 아주 뭐 새롭네요. 뭔가 좀 힐링되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한 주 쉬었어요. 저 네버엔딩 스토리가 그 총선을 대비해서 총선 특집으로 꾸며 저번 주를 했기 때문에 한 주를 쉬었고요. 한 주 끝나고 나서 뭐 엄청난 뭐 일이 있었다는 거를 뉴스에서 보고 많이 놀랐습니다. 아마 저처럼 아마 많은 분들이 놀랐을 텐데. 자, 저는 진행을 하고 있는 개그맨 김일희고요. 제 왼쪽에는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의 우리 거의 뭐 터줏대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제일 오래 우리 넷 중에서는 가장 우리 새날과 오래되신 우리 마차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차입니다. 네, 마차님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가장 오래되셨잖아요. 마치 그 예전에 그 민주당에 오래 계셨던 분 있잖아요. 김민석 의원님 같이. 그렇죠. 그래서 오래되셨기 때문에 레알 민주. 우리 중에서 제일 오래되셨잖아요. 우리 중에서. 우리 중에서는 한 몇 년 하셨죠, 마차님이? 한 3년 했나? 3년? 단연간이라고 정리하시죠. 나보다도 그렇게 차이가 그렇게 안 나요. 나도 한 2년 이상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차이 안 나. 나 그렇게 오래 된 거 같아. 나는 거의 오래된 줄 알았어요. 자, 어떠세요? 저번에 딱 봤잖아요. 물론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셨겠지만은 우리 네버엔딩 스토리 만나서는 한 번도 얘기 안 하셨잖아요. 근데 그 투표 결과 보고 그 느낌이 어땠는지 짧게. 아니 180석이 압승이라고 했을 때 네. 저는 180석이 압승인가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고. 했어요. 그리고 또 와 무서운 사람이네. 근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네. 막 많은 분들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게 네. 얼마나 대단한 기록인지에 대해서.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지금 실감 나시죠? 저도 왜냐면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그게 나왔단 말이에요. 막 아무리 뭐 언론에서 그렇게 뭐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하더라도 사실 반대의 경우는 가능하다고 늘 생각했었거든요. 예전에도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자유한국당이나 새누리당이 180석을 먹을 수도 있는 환경이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은 있었어요. 여건을 따져보면 막 뭐 저기 뭐 경상도 분들도 많고 막 언론도 막 좀 편 들어준 느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저쪽이 지난 선거에서는 몇 번의 그런 큰 기회가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었었고 예전에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김무성 그분이 막 다툴 전만 해도 그때가 새누리당이 180석 먹는다 그랬었어요. 그 당시가. 옥사 들고 이렇게. 네, 그 전에 까마지만 해도 그 뉴스가 나왔는데 그거 터지고 뭐 별 사건 그때 뭐 안철수도 막 분당하고 나가면서 되게 180석이 가능하다고 했던 그때가 그때였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반대 결과가 나오고 뭐 제가 많이 놀랐는데 그래서 한 주 동안 저기 많은 분들이 진보 쪽에 계신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좀 즐거웠던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오사춘기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일하는 오사충입니다. 네, 요즘에 이 근로를 계속 하루 이제 냉장 노동자. 네, 바이오리듬을 이제 찾았어요. 찾으셨어요? 예. 어떻게 지금 지내고 계세요? 이틀 일하고 하루 쉬고, 이틀 일하고 이틀 쉬고. 그 하루 쉬는 게 힘들어서 쉬시는 거예요? 아니면 몸은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스케줄상 쉬시는 거예요? 하루를 쉬는 건 쉬는 게 아니라 기절해져 있는 거예요. 기절. 몸이? 그냥 기절. 기절하고. 체대 나오신 분인데도 그렇게 힘들어요? 네. 예. 기절해서 이렇게 그냥 하루를 몸이 팅팅 부어서 밥 먹고 누워 있고 하루 종일 그렇게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오사춘기님이 지금 이제 그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계신데 거기에 코로나로 망해서. 네. 그래서 거기 계신 분들 중에서 1등 하는 게 하나 있대요. 최고령자. 내가 최고령자. 최고령자예요. 알고 보니. 네, 알고 보니 최고령자라고 그 얘기 하셔가지고 근데 좀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좀 쉬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저희 예상은 미국이 대사관을 10개 한 5월 중순 이후로 잡을 것도 같고 네네. 아니면 뭐 6월 이후로 열린다 그래서 네. 그 전까지는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노동의 신성함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정의당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하루 한 10만 원이라고 그랬네 일당이. 정확하게는 94,000원. 자, 그다음에 이래저래 더 합쳐서 거의 이제 항상 오버타임이 있어요. 네네. 오버타임 있어서 손에 쥐는 게 106,000원, 8,000원 정도 돼요. 그래서 혹시 이제 우리 오사춘기님을 차라리 내가 좀 고용하고 싶다 하루를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10,000원만 더 주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본인 PR, 뭐 영어를 잘한다던가, 뭐 힘이 뭐 벤치프레스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던가 좀 본인 PR을 한번 좀 해보세요. 일단은 네. 지구력이 좋습니다. 지금 오랫동안. 예, 할수 저는 잘 있고. 포기하지 않아요. 잘. 네. 그래서 예. 하루 마음대로 예. 부리는 돈 10만 원이면 괜찮습니까? 10시간 기준으로 10시간 기준. 11만 원. 11만 원에 뭐 이삿짐이 됐든 집안 청소가 됐든 농사가 됐든 왜 농사 현장이 됐든 도배가 됐든 냉장 창고가 아니라면. 왜냐면 이분은 좀 많은 경험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한 달만 하면 되는 건 얘기잖아요. 저 대사관 열면 끝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나라가 잘 되는 것도 일단 중요한데 네. 저희는 이제 열어야 되잖아요. 외국에 가야 예, 되니까. 예. 그러니까 다 이제 입국 금지에 호주,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근데 지금 알고 보면 미국이 심각하죠. 캐나다도 더 심각해요. 캐나다는 인구가 3천만 좀 넘는데 네. 한 하루에 1,500명씩 걸려요. 하루에. 우리나라 100세배에 100세배. 100세배 그 넓은 땅덩어리에 3천만밖에 안 사는데 하루에 1,500명씩 걸려요. 거기도. 그래서 해외 여건도 좀 좋아져야지 이제 원래 하시던 거 유학, 뭐 이민 이런 일을 할 수 있으시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뭐 가볍게 이제 힘쓰면서 또는 또 이런 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 영어 과외. 한 시간 그런 거 정도 영어 회화 알려주는 거 이런 거 전문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좋아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네, 연락 주시면 꼭 찾아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통 수수료 20% 띄고 그러니까 11만 원을 제가 저한테 입금해 주시면 뭐 본인한테는 한 9만 얼마 들어가게 제가 98,000원. 94,000원에 딱 맞춰서 그렇게 들어가게. 잘 할 테니까 세상에 그런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옆에는 우리 야수님 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야수입니다. 네, 우리 야수님 어떻게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예, 지금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네네네. 빨리 진행해 줄 바랍니다. 그럼 많이 신간에 지내네.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제가 이제 요즘 보니까 그 선거 끝나고 막 그 국회의원 당선되신 분들 보면서 부럽다 이 생각도 들고 또 얼마 전에 뉴스 보다가도 로또 맞은 사람 보면서 부럽다 하다 보니까 우리 패널 분들이 요즘에 어떤 사람이 부럽나 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이 사람 부럽다로 정해봤습니다. 이 사람 부럽다. 예. 자, 가위바위보로 한번 순서 정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위바위보. 자, 제가 이겼고요. 자, 저랑 사중기님 가위바위보. 자, 오사중님 1등, 제가 2등입니다. 가위바위보. 네, 자 우리 마차님 3등, 야주님 4등 이렇게 한번 이 사람 부럽다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박수 칠게요. 네, 안녕하세요. 2주 동안 잘 계셨죠? 137회 이 사람 부럽다. 이거 주제로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했는데요. 일단은 먼저 선거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네. 여러분이 찍었던 후보는 전부 다 당선이 되셨나요? 네. 됐어. 네. 저희 그래요? 동네도 됐고 옆 동네도 됐고 마포 정청래? 저희는 이제 거기에 이제 노웅래 정청래. 그다음에 정청래 분이 있는데 이제 정청래 의원님은 저기 홍대 망원동 요쪽 라인이고요. 거기 마포가 이제 공덕동하고 아현동 요쪽 라인이 이제 노웅래 그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오랫동안 예. 그러니까 농내 국회의원 지역구에 그 김빈 씨가 맞아요. 도전했었는데 안 됐어요. 예. 안 됐어요. 예.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거기는 한번 아마 노웅래 그분이 아버지도 국회의원이었는데 예, 여기까지. 네. 예. 바뀐 거예요. 예, 여기까지. 예. 아들까지도 계속해 뭔가 그러니까 오랫동안 국회의원 집안입니다. 예. 언론 탄압을 했는데 못 알아들으시네. 아니 그러니까 내가 왜냐면은 이게 네스잖아, 네스. 주변 사람들이 뽑아주는데 뭐 어떡합니까? 그렇죠. 잘하니까 또 뽑아주겠죠. 네. 예. 자, 그래서 어쨌든 다 됐어요. 저도 됐어요. 됐는데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원래 그 민자가 좀 있어요. 그 아이스하키 장이. 네. 근데 원래는 성남, 뭐 고양 이런 데는 다 닫았고 민자 몇 군데가 열었는데 거기 사설로 하는. 예, 민자랑 합쳐서. 근데 인천이 민자가 좀 있어가지고 주말에 선수들한테는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그래서 어머님 뭐
저기 투표했는데 되셨어요? 그러니까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누구냐고 그랬더니 남영희 인천에 171표로 떨어졌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이추홀을 여기 나오셨어요 저번에. 예, 맞아요. 그렇게 돼서 꼭 내 식구가 떨어진 것 같은. 그래서 좀 야, 제가 그 미추홀 근처 살았거든요. 그래요. 제가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살았었잖아요. 예전에. 아, 거기가 그 주변에 미추홀이 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예. 아 마강성 집 샀을 때. 아, 그 제가 거기 그 당시에 거기에 이제 조그만 마감성 시절에 살았던 동네가 거기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랬었고 다시 또 이렇게 추운 데서 이렇게 벌벌 떨면서 이렇게 하키를 이렇게 보고 있자니, 그러니까 제가 물류에서 일하는데 저희는 이제 냉장이에요. 그러니까 1도에서 영하 한 2도 사이에. 그래서 어느 날 막 하고 있는데 막 출석을 부르는 거예요. 막 급하게 불러서 막 뭐 이름 적고 뭐 5줄로 뭐 앉아보노 하면서 이렇게 진짜 군대 같이 이렇게 해서 했는데 6명이 비는 거라. 그러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하다가 힘들어가지고 일이 힘들어서. 근데 나 같은 놈이 또 있고. 그러니까 도망을 갔다 그러는데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일을 안 하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집에 간 거예요. 이제 돈 안 받겠다. 원래 그쵸. 맨 마지막에 마감 사인을 해야 돈을 주거든요. 네. 예, 그런데 뭐 그런가 해서 알고 봤더니 옆에서 지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라인을 다 하면 그 옆에 라인으로 가서 도와주고 하거든요. 옆에는 40명이 도망갔어요. 40명. 왜 도망갔냐면 뭐 거기서 뭐 채찍으로 때리니까 아니, 그게 사람들은. 아니라 거기가 냉동이야. 영하 15도. 너무 추워. 영하 15도에서 거기는- 3시간 정도 일해봐요. 거기는 그러면 돈 더 줘요. 아니. 왜?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냥 나중에는 수희 아저씨가 잡으러 다니고 너무 웃기잖아. 그래서 야 정말 이게 자유로운 그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야 대단하다. 아, 그래서 이상하다. 그렇게 노동 환경이 안 좋아지면 뭔가 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그러게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계속 뭐 잉여 인력은 있고, 그다음 우리가 항상 이렇게 추우니까 다 코를 흘려요. 만나면 맨날 다들 코를 이렇게 쓱쓱 닦으면서 가슴에 손수건을 붙여야죠. 그럴 때는. 초등학교 때 생각나고 좋겠네요. 이렇게 한번 훔치면서. 그다음 그런 뭐 재밌는 일도 있었고. 야, 근데 그분 그러니까 일이 엄청 힘든 거. 왜냐면 자기가 아침에 간 것도 억울하잖아요. 예, 그리고 예. 일한 몇 시간이나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럼 웬만하면 버티고 그냥 야, 오늘까지만 하고 내일부터 안 나가겠다 할 텐데 안 그렇습니다. 직접 해보세요. 너무 힘드니까 이제 중간에 가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딘가가 끊어질 것 같아. 몸 어딘가가. 저는 정말 지금 힘들어요. 오른쪽 그 무릎 인대가 나갔고요. 어깨 일하면서요? 인대가 나갔어요. 예. 웃으면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나갔어. 이렇게 계속 우유 1000박스 그때 날릴 때 1000박스 날랐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인대가 딱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요령껏 해라.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요. 요령이 없다 있다가 아니라 그 라인 앞에 쓰면 이게 무슨 그 와간 그 예전에 그래. 그 찰리 채플린 나왔던 거 모던 타임. 계속 예. 일해야 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느낌으로. 그런 게 좀 내가 잠깐만 뭐 딴 생각하거나 일을 천천히 하면 다 일이 큰일 밀리는 나. 거죠. 예, 이렇게. 예. 박스가 이렇게 쭉쭉쭉쭉쭉 이렇게 해서 진짜 그래요. 진짜 1초 2초 사이로. 일단 그렇고 오늘 주제 이 사람 부럽다. 근데 저는 인생을 살면서 부러움의 그 트렌드가 좀 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하고 또 대학교 때하고 그다음 나머지 대학을 졸업하고 그다음에 지금의 이제 네. 큰일 났네요. 나도 딱 똑같은 이야기. 그런가요? 아 괜찮아요. 뭐 그 나이대마다 그 남자들이 이상형은 잘 안 바뀌어도 그 부러운 사람은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아,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이제 고등학교 때를 이렇게 남자들이 질풍노도의 시기인가 그렇게 예.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좀 진짜 괴상했어요. 생각도 그렇고 하는 행동도 그렇고 운동하고 애들끼리 몰려다니고 하다 보니까 맨날 뭐 폭력적이고 상상도 많이 하고 욕도 많이 쓰고 남자애들 반은 욕이잖아요. 또 모이면 3분의 2? 그렇죠. 일단 욕으로 시작해서 야 이리가 잔다가 아니라 일이 예. 먼뭐 예. XX가 뭐 예. 자빠져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일단 그런데 저는 그 고등학교 때는 그렇게 연예인이 부럽더라고요. 왜요? 그러니까 저는 여자 연예인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남자 연예인을 되게 좋아하는데 그 당시에 최재성이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아 최재성 씨는 멋있었죠. 최재성이 딱 청자켓에 예. 청바지. 너무 이렇게 남자로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약간 좀 상남자 스타일을 좋아하는. 약간 좀 상남자 스타일이었잖아요. 예, 최재성 그렇게, 씨가. 예. 약간 최민수 씨랑 좀 비슷한 그런 느낌. 건데 예. 최민수는 약간 정말 이렇게 너무 좀 나대고 제 생각에는. 근데 정말 이렇게 최재성은 좀 이게 뭔가 진짜 그냥 정말 이 안에 뼈까지 터프가이. 그렇죠. 예. 김보성 같이 옛날에 허석이었어요. 허석. 맞아요. 그분이. 맞아요. 예. 그러지가 않았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남자 맥가이버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맥가이버 배한성 씨. 예. 약간 또 그 지적인 남자에 대한 맥가이버는 사실 뭐 싸움보다는 예. 터프가이보다는 약간 좀 지적인 남자 이미지잖아요. 고등학교 때 이렇게 좋아했던 게 최지혜성, 맥가이버, 그 브로마이드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코팅 이렇게 그다음 방에다 막 붙여놓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또 미지의 인물을 되게 좋아했었어요. 존재하지 않는 미지의 인물 누구냐면 까치. 그 오해성이라고 하죠. 오해성. 그때는 이연세 만화가 정말 나오는 족족이 정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막 때로는 권투 선수로, 때로는 야구 선수로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저렇게 까치처럼 됐으면 좋겠다. 뭐 스포츠 실력이 아니면은 외모가 그냥 다 그냥 안 그러면 그냥- 여복이. 그냥 멋있는 거야 그냥. 설거치. 그냥 사자의 새벽을 놓아라 이런 거 보면 막 군인으로 또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정말 명사수, 싸움도 잘하고 잘생기고. 야 정말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는 그 세 명의 인물이 제 마음에 이렇게 풍금이었어요. 내 마음의 풍금. 품이라는 말 정말 오랜만에 들어본다. 내 마음의 근데 풍금이었고. 그 여자 연예인을 왜 안 좋아했어요? 원래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여자 연예인. 여자 연예인분들 좋아해가지고 예. 책받침도 만약 사춘기니까 예. 원래 그럴 때인데 원래. 이상하게 그렇게 좋았고 그다음에 그때인데 막 되고 싶은 사람 있잖아요. 꿈 써봐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남자애들 꼭 꿈 쓰면 뭐라고 하냐면 에로 배우. 꼭 그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 아니 어느 학교를 나오신 아니 거예요? 고등학교 때 남자애들 장난으로 그렇죠. 쓸것 같은데 아니, 약간 진짜로. 진짜로 진지하게 썼다고 네. 그러나? 교련 선생님서 교련 선생 왜 되냐 그 당시에 교련 선생님이 갖고 있는 권력은 지나가다가 내가 기분이 안 좋아 얘를 때리고 싶어 거의 뭐 공안 검사 수준이었잖아요. 그냥 그 권력이. 정말로. 진짜로 그랬어요. 에 빨갱이야. 그럼 바로 그냥 다 빨갱이 되고. 군복에 먹고 싶고 다녔잖아요 그분이. 맞아요. 와서 딱 지나가다가 야 너 일로 와. 너 이렇게 이 자식이 일단 때려요. 뭐, 정말 그렇게 때렸다니까요. 막 진짜 군화로 조인트 까고. 어이없어. 그런데 산부인과 의사는 제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실제로 공부를 잘했던 친구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끼리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데 실제로 있었다니까. 예. 나중에 이제 그 의대에 진학에 실패하고 나서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그냥 의사 이렇게 적는데 네. 되게 디테일하게. 산부인과 의사가 저 때는 그걸 치과 의사가 인기가 좀 많았었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됐고 이제 여기 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쳐서 대학교를 갔는데 대학교 때는 이렇게 유명한 운동 선수가 체대니까. 예, 그렇게 부러웠어요. 서장훈 씨. 예, 그러니까 그때는 여러분 알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88 올림픽을 하고 이렇게 갓 지나고 이제 저 대학을 갔거든요. 근데 그때 그 당시에는 유남규? 그런 게 별로 유명하지 않았는데 매트 비욘디라는 선수가 있어요. 뭐 하시는 뭐 분이에요? 하는 사람이. 수영 5관왕. 뭐 펠프스 나오기 전에. 그거는 한참 뒤에요? 한참 후고요. 예. 오. 그 매트 비욘디가 60몇 년생이에요. 63년생인가 그래요. 일단은 그렇고 그다음에 크리스틴 오토라고 6관왕 동독의 선수. 그 당시에 동독. 왜 이분 빨라 보여요? 이름에 오토가 들어가 있어요. 수동보다는 오토가 훨씬 빠르고 좋거든요. 편하고. 야. 그다음에 이렇게 그 여자의 자넷 에반슨 뭐 그 그런 종목이 뭐예요? 그거? 수영이에요 전부 다. 예. 원래 그 체육을 수영을 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안 어울리게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기계체조를 좀 하다가 이제 복싱. 근데 이렇게 했었죠. 그쪽 예. 수영 선수들 쪽을 좋아.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 골프라는 게 그때 막 들어와서 지금같이 그렇게 위상을 날릴 때가 아니었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유남규, 현정화 뭐 이런 아니면 뭐 레슬링 뭐 이런 거지. 근데 별로 멋이 없었는데 수영이 그렇게 멋있었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좋아했던 게 야구는 박찬호 전과 후로 나뉘는데 그 전까지는 메이저리그를 안 봤어요. 안 봤죠. 거의 안 봤죠. 다 농구 시카고 불스만 봤어요. 네, 맞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데니스 로드번이나 아니면 마이클 조던이나 뭐 피펜 뭐 이런 네네. 최고의 선수들이 그때는 되게 부러워 보였고. 최고 NBA 전성기죠. 네네. 그때가. 네.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이후로 또 좋아했던 게 연세대학교 농구팀.
정말 너무 나 여자 감성이 있나 봐 좀. 아니 그 약간 농구는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슬램덩크라는 만화 네. 때부터 갑자기 국내 농구도 재밌고 메이저리그 농구도 재밌는 그렇죠. 거야. 예. 맞아. 일단 그러면서 심지어는 제가 우지현 뭐 이상민 다 좋은데 서장훈도 잘생겨 보이더라고 그 당시에는. 아, 정말? 서장훈이 잘생기진 정말 않았잖아요. 순수한 편이에요. 정말. 그때 뭐 순수한 거의 팬. 공룡이었는데 거의. 그 다음에 이렇게 뭐 저는 이렇게 야구를 좋아해서 이제 두산 베어스. 그래서 그런 그 선수들이 되게 좋았다가 아 너무 부럽다.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너무 부럽다 한 게 언제였냐면 저는 1월생이에요. 우리나라에 그만 있는 빠른이 있잖아요. 그래서 군대를 3학년을 마치고 갔어요. 그런데 가장 부러웠던 게 예비역. 아 운동선수들 상무 아니 예비역 그냥 이미 제대한 사람. 제대한 군필. 사람. 예비역 형들이 그렇게 솔직히 남자들 군대 가기 싫잖아요. 그렇죠. 정말 저 여유. 정말 궁극의 여유를 부리는 저 모습. 부럽죠. 막 예. 되게 그 형이 뭐랬냐면 장거리 선수였어요. 육상 만미. 바짝 말랐어요. 예? 그래서 되게 생긴 것도 되게 착해요. 별명 섹시인가 그래 섹시. 되게 착해갖고 야 저 형은 어떻게 정말 그 장거리가 정말 정신력이 대단한 선수거든요. 근데 그 형이 군대 갔다 온 얘기를 막 하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이제 막 우리 때만 해도 타자병, 의무병 이런 게 있었거든요. 행정병 이런 게. 그런 데로 빠지면 얼마나 막 좋을까? 어떻게 하면 그런 데로 빠져요? 막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못 빠져. 세대들은 절대 못 빠져. 막 그랬었거든요. 혹시 군대 그 저는 경례가 뭐예요? 필승. 필승. 그 성실. 성실. 아 군대가 성실이 있어요? 성실이 뭐예요? 왜? 아니 저기 뭐지 저 보급 부대 있잖아요. 아. 정말 병참 부대로서 그 전쟁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잘 먹어야 되고 아니 딱 잘 맞는 자야 되고. 뭐 단결 필승 뭐 충성 이게 아니라 예. 성실 이거예요? 예, 성실. 그래요. 저는 맹호 부대 출신인데 네. 맹호였어요 저희는. 이기자 뭐 맹호. 그거 같이 백골 이거 저는 맹호 이거였는데 참 성실. 그러니까 그 당시 현역일 때 그러니까 성실이라는 말을 그러니까 서로 이제 좀 약간 민망해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짬밥을 먹으면 헤이 그렇게 그러니까 만약에 왜냐면 예를 들어서 엄마나 이렇게 나중에 뭐 면회 가고 하잖아요. 자대 면회 갈 때. 근데 탁 아들이 막 군복 입고 와서 멋있게 충성 뭐 필수 이런 거 경례해야 되는데 성실. 야 지금 성실 느낌이 좀 안 재밌다. 날 것 같아서. 그건 인정. 예.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대학교 때는 군대 가기 전에 그렇게 예비역들이 그게 부럽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러나서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이렇게 성인이 되고 이제 IMF를 거쳐오고 이렇게 쫙 됐을 거 아니에요. 저는 40대가 그렇게 부러웠어요. 빨리 40대가 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몇 살 때부터 보면은 40대가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30대 초반부터? 중 거의 후반까지 그러니까 내 인생에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까만 거 제일 힘들 때 그때셨구나. 그러니까 누우면 이대로 누웠으면 좋겠. 그냥 이대로 그냥 예. 이대로 깨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냥, 안 깨고 정말. 이 상태로 그냥 지금 힘든 애들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뭐라 그러냐면 요즘 이제 개그맨들 일이 없잖아요. 막 이런 친구들도 있어. 전쟁 났으면 좋겠다. 그런 친구들도 있어. 지금은 총안 차라리. 써본 애들 그런 소리 합니다. 그러니까 TV 막 애들 막 잘 나가고 그러니까 자기는 일이 없고 쉬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럴 때 그냥 그렇게 막말을 할 정도로 지금 많이 애들이 이제 깜깜한 거예요. 요즘에 우리 친구들이 행사를 못 하고 일을 못 하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뭐 일을 하고 이런 게 저는 되게 좋아요. 네. 예, 뭐 육체 노동을 떠나서 그러니까 어떤 거에도 잘 흔들리질 않아요. 문제가 딱 생기면 이러는데 그 당시에는 아직은 어려서 그랬는지 정말 이거를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안 벗어나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정말 그러니까 매일 자면서 매일 우는 거예요.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디라도 차라리 아팠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 거의 뭐 우울증에다가 뭐 여러 가지가 다 있는 그 시기인데 당시에는 예. 그래서 빨리 40대가 돼서 안정된 수입, 그다음에 아이, 좋은 가정, 좋은 차, 좋은 아파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신해철 노래에 나오는 돈 큰 집 빠른 차, 여자 명성 사회적 지위, 뭐 이런 거지. 재즈 카페. 예.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때는 왜 이렇게 40대가 빨리 되고 싶었는지 그래서 되게 40대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어요. 남자가 40대가 가장 왕성하대잖아요. 가장 위험하죠. 아 그런가? 잘 흔들리니까 흔들리지 말라고 부록이라는 이름으로. 아, 그렇게 돼서 저도 이제 40에 주로 들어가고 그 소위 말하는 그냥 애지간한 그걸 갖다가 그 라인업에 딱 들어가니까 지금 느끼는 건데 정말 안정적인 사업 내 세상에 평생을 가더라도 안정적인 사업은 없더라고요. 예, 절대. 그래도 이 생각은 들죠. 30대 때 그게 힘들 때 그래도 내가 참고 40대까지 버티기를 잘했다 이 생각은 좀. 예, 그 생각은 좀 많이 하고 이제 뭐 집사람하고도 얘기할 때 뭐 다시 태어나면 너 어디로 돌아갈래?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네. 나는 30대를 거쳐서 오는 거라면 10대, 20대 대학교 1학년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 30대를 거쳐서 다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썼고. 근데 아내분이 원하는 답은 당신을 만났던 그때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 할 때 당신을 처음 만난 그때 이런 대답을 그건 원하실 서로 원하지 텐데. 않을 것 같아요. 아직 결혼을 하고 애를 안 낳고 한 10몇 년씩 안 살아봐서 모르겠는데 지금은 아니 출제자의 의도가 약간 그런 의도가 있지 않아요? 지금 이 정도 되면 사고나 안 치고 돈이나 따박따박 입금 시켜주고 애나 잘 크고 하는 게 그거지 무슨 뭐 사랑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원래 그 논술 대답은 진짜 정확한 답보다도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그에 맞는 답을 해주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제 불청이란 그 불타는 청춘 그거 SBS 예능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연예인들 옛날에는 그 뭐 강문영 얼마 전에 나왔었는데 아, 그래요? 이승철 옛날에 그 전 아내분이셨고 그랬었고. 요즘에 구본숙 씨 많이 나오고. 네, 권민중 옛날 투캅스 3인가 네, 맞아요. 정말 제가 굉장히 사견인데 연예인도 늙으니까 별 수 없구나. 저는 아무 얘기 안 했습니다. 선배님들. 그냥 아무 얘기 안 아니 했습니다. 내가 보는데 너무 내 자신이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렇게 늙는 자기 자신은 또 어떨까. 그래서 정말 그때 생각했던 게 정말 왕성한 그 자기 분야의 활동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는가. 그분들이 이제 출연을 안 하고 계속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렇게 확 얼굴이 더 변한 거 같고 더 늙은 거 같고 그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약간 반대 생각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가 있었냐면 그때 이제 스타의 입장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팬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이미지로 살았다면 오히려 불청에서는 그냥 인간의 스타가 아니라 인간으로 비춰줘서 저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 프로를 보면서 되게 이제 위로가 많이 되고 재밌고 그냥 저 사람도 나랑 똑같은 사람이네. 옛날에 왜냐면 그때 다 최고의 스타들이 나오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좀 힐링이 좀 됐었어요. 저는 이제는 내 나이가 되고 이제 50줄이 되니까 자기 철학이 이제 확고한 사람이 되게 부러워요. 특히나 푸나님 좋아하시겠네요. 뭐 푸나님도 그렇고 확고하거든요. 야수님도 그렇고 그 특히 이제 유시민 그 논객이라고 해야 되죠. 네네네네. 그래서 같이 유럽에서 공부하고 같이 석사가 있는데 네. 누구 그 저쪽 석사는 진중거 씨 얘기하시는 건가요? 네네. 예.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콕 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그런 네. 이상하게 느끼. 콕 집은 건 삐리치가 그 양반은 좀 집었네. 약간 사기꾼 같고 이 사람은 정말 이 사람 매력이 있는. 그러니까 그렇게 50대가 넘고 60대가 넘는데 매력이 네. 매자가 한문으로 뭔지 아세요? 뭐 끄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몰라요. 도깨비 매자예요. 도깨비. 매력이 도깨비 같은 힘이라는 거예요. 홀려버리는. 뭐 그런 도깨비 거수 방망이처럼 이렇게 뭔가 네. 사람을 그래서 빠져버리게 하는. 나는 묘자가 고양이 묘자인지 몰랐었어요. 묘하다라고 하잖아요. 그 고양이래요. 근데 매가 도깨비 그 매래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능력. 뭐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있네. 그래서 역은 힘력. 매력에서. 맞죠? 도깨비 같은 힘. 그래서 저는 유시민 그 전 장관 그분 같은 이렇게 좋은 매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참 부러워요. 이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그맨 김일희의 이 사람 부럽다 표현 한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전 시간에 우리 우리 오사준기님께서 이제 유시민 전 장관님 얘기하다 말았는데 제가 이제 이 지난 그 결과를 보면서요, 이 180석을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진보 쪽에서 한 걸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겼지? 라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찾아가 봤어요. 이런 날이 온다라고 생각을 못했다가 막 역으로 올라가 보니까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이 시작의 초점이 어디였을까라고 생각을 막 가다 보니까 제가 그 시기가 언제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셨던 그 순간부터였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이제 나만 깨끗하게 잘 살면 되지 하고 다 이렇게 자기 갈 길만 가시던 분들이 많이 적극적으로 다 뛰쳐나오는 시기가 됐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팟캐스트를 하셨던 많은 분들도 그 사건 이후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려고 많이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그분을 막 보다 보니까 이제 또 유시민 장관이 또 바라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얘기도 막 나와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그 얘기가 재밌긴 뭐 진보와 보수에 대한 설명도 나오고 그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얘기 중에서 진보냐 보수냐를 구별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버스를 타는데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을 더 태워야 되는데 근데 거기서 사람 이제 그만 좀 태웁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보수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좀 안으로 좀 들어가 보세요. 좀 더 타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진보라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더 태우려고 하는 게 이게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하는 진보와 보수의 구별법인데 유시민 장관이 정말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분이 바라본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그 존재의 가장 딱 한 글자로 표현하자면 남들과 정말 앞서는 게 한 분야가 있는데 그게 정의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리 씨 이야기할 때 그 표정 네. 개그맨 치고는 너무 멋있었어요. 멋있었죠. 앞으로 조심하세요. 네, 그거 좀 안 될 것 같아요. 자주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성형을 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이미지를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유시민 장관이 이제 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근데 그것도 되게 이해했는데 되게 이 말이 멋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하고 자기를 비교를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요거가 다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들이 그 깔본데요. 깔보지만 깔본데요. 근데 자기는 누가 깔보지는 않는데. 근데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들이 되게 사랑하고 아껴준다 이거야. 근데 자기는 그건 좀 덜하대. 요렇게 비교를 하면서 비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오히려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거 학력도 비교하고 자기는 주류권에 있었고 저분은 주류에 없었어. 근데 자기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최고 주류에 있는 사람이 가장 비주류에 있는 사람과 일을 한 거잖아요. 그 매력에 빠져서.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를 그렇게 또 낮춰서 상대방을 또 띄워주는 그런 표현을 하시는 거 보고서 이분은 참 비슷하다 얘기하는 게 좀 쉽게 이해하기 전달도 좀 잘하고 근데 내가 아마 들었던 거를 정확하게 표현을 못했던 것 같아요. 되게 딱 들으면 맞아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박수가 안 나온 거 보니까 제가 전달을 잘못했어 지금. 그리고 하여튼 그 얘기가 있어서 내가 이제 역추적으로 한번 그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한번 쭉 봤어요. 옛날 영상 보니까 이 고민정 씨도 등장하는 걸 내가 봤어요. 나는 근데 어떻게 봤냐면 제가 청각이 예민한 게 아마 고민정 지금 의원이 되셨죠. 그분이 맞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그 대통령 일을 다 마치고 봉화마을로 돌아왔을 때 그 축하 행사를 했었어요. 근데 저기서 어떤 여자 아나운서 목소리가 들려요. 그분의 목소리가 제 귀로는 고민정 아나운서 목소리거든요. 얼굴은 안 나왔어. 목소리만 나왔어. 고민정 의원님 보고 계시죠? 네. 기다 아니다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참 이 노무현 대통령이 제가 본 여러 사람들 중에서 말을 제일 잘해요. 그 정치하시는 분 중에서 제가 그때도 그 KTX 타고 내려가셨거든요. 고향으로 내려갈 때 대통령 임기 마치고 내려갈 때. 밀양을 가요. 밀양에 KTX로 밀양까지 가요. 네. 근데 거기서 밀양 사람들이 많이 모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마음의 고향이 많다고 지역구가 많다고 뭐 종로도 있고 뭐 부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해요. 고향 봉화마을도 제 고향이고. 근데 오늘부터 밀양도 제 고향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멘트를 너무 저도 이제 방송하고 MC하고 행사도 하고 하잖아요. 참 그런 문구 멘트 하나하나가 너무 좋고 그다음에 그 멘트를 치기 위해서 앞에 까는 멘트가 있어요. 말. 참 이게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야 진짜 그 언어로 이분한테 이길 수가 없겠구나라는 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일당 11만 원에 채용하실래요? 누구를 채용해요? 그렇게 아, 말재주 이 정도 대본 써주시면 사신님 이 정도로 대본 써주면 저는 채용하죠. 정말 아 진짜 내가 너무 말하는 모습에 야 정말 부럽다. 그러니까 이 사람 부럽다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도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아까 고민정 의원 네, 잠깐 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나이가 들고 뭐 하면서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하는 예전에 되게 보수였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약간의 재산에 대한 능력 있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약간 8할 정도 됐었어요. 솔직히 말씀, 쟤 뭐해? 직업이 뭐야? 뭐 몇 평 살아? 맞아요. 뭐 자산이 솔직히 저는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거기에 사랑이 싹 튼다고 굉장히 믿는 사람이었는데 고민정과 그 남편의 그걸 보고 남편분이 시인이잖아요. 야 정말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당신은 이미 진보. 그래서 내가 집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시인이 무슨 돈을 벌까? 정말 그랬어요. 너무 창피하게. 연봉이 200. 네, 근데 예. 저한테 야 그 사람이 있어서 당신은 옆에 있는데 안 따뜻하지 않냐? 돈은 갖다 주지만. 근데 그 사람은 옆에 그렇게 따뜻하게 있으면 뭐 그런 얘기하는데 내가 너무 창피한 거예요. 아니 형수님이 그런 소리 하시는 거는 먹고 사실만 한 거예요. 막상 좀 굶어봐. 누가 시를 읽어주는 오른쪽에서 시를 읽어주고 근데 내가 열흘을 굶었어. 그러면 옆에 빵 주는 사람이 욕을 해도 빵 주는 사람이 좋아하지. 열심히 일하고 물류센터에 가서 근데- 돈 갖다 주는 게 낫지. 근데 배가 부를 때쯤 되면 이제 시도 듣고 싶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직 결혼 안 하신 많은 여성 아나운서 분들 제가 시인입니다. 개그의 원시인입니다. 자, 하여튼 내 얘기 시간이다. 어쨌든 부러웠고. 근데 오늘 내가 이제 거기를 갔었어요. 우리 개그맨 우리 선배인데 나보다 나이가 어려요. 커피숍을 해요. 그래서 나 잘 지내? 나 딱 보냈는데 형 저 커피숍 이제 팔았어요. 그러는 거에서 왜냐면 자영업이니까. 그래서 야 많이 힘든가? 그래갖고 이제 얘기하다가 만나러 갔어요. 갔는데 일단은 만나자마자 그 커피숍 자영업 얘기를 안 하고 형 얼굴 어떻게 된 거예요? 내가 너무 눈코 바뀐 거에 대해서 왜냐면 한 번도 안 봤으니까 2달 동안 2달 이상을 또 안 보다가 얼굴 딱 봤잖아요. 그러니까 살도 5kg 빠진 데다가 눈코가 생긴 걸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는 눈썹도 했네. 눈썹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가 형 어떻게 된 거 하면서 너무 부러워하는 거야. 잘했다고. 잘했어. 그러면서 이제 완전 자연스러워. 눈코 얘기를 한참 하면서 걔도 막 고민하는. 왜냐면 그 친구도 막 잘생긴 그게 아니었거든요. 약간 그 캐릭터 있는 얼굴을 갖고 있는데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 누군지 밝혀도 되지 않을까요? 홍성기 씨, 네, 화곡 사거리 이디야 커피숍 하고 있는 홍성기 씨, 네, 6월 달까지 한다고 하니까 그냥 빨리 이용해 주시고 이 친구도 보니까 내가 상담해줘요. 자연스럽게 눈코 상담을 해줘요. 이름은 안 잊어먹겠다. 홍성기. 이름이 네. 굉장히 강해요. 빨갛다. 레드 페니스. 영어 이름이 레드 페니스. 레드 페니스. 노 페니스가 이제 안성기 씨. 노 페니스가 안성기 씨. 그래갖고 이름도 강렬한 거 쓰고. 그래갖고 이제 그 친구는 커피숍 하다가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애도 생기고 했는데 이제 어쨌든 오늘 주제는 그거였어서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형 이제 얼굴 바꾸면 개그하기 이제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야 오히려 진작에 바꿀 거 그랬다. 원래 내가 얼굴 바뀌다 보니까 좋은 점이 몇 개가 있다. 그래서 왜냐면 야 만약에 요즘에 그 애들이 좋아하는 애들 있잖아요. 야 이용진이나 양세형이나 걔네가 만약에 내 얼굴로 개그를 했으면 지금 같은 사랑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아? 못 받았을 거라는 거야.
그런 거야. 내가 이 악조건을 가지고 이만큼 한 거야 그동안. 근데 몰랐다는 거야. 그래서 야 너도 얼굴 바꿔라. 왜냐면 네가 애가 착해요. 그러니까 너무 착해. 페이스 오프야. 얼굴은 정말 그 약간 웃기기 좋은 얼굴이야 걔도. 근데 착해. 성향이 착하니까 개그를 막 독하게 못해요. 근데 걔가 막 손님들한테도 되게 친절하거든요. 막 안녕히 가세요. 막 내가 웃으면서 막 인사 하고 그래요. 근데 내가 그랬어. 야 너도 눈코 해라. 왜요? 그랬더니 야 정우성처럼 네가 생겼잖아. 90도로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오세요. 안 해도 잘 가요. 손만 흔들어도 또 온다. 저 사람 친절하다고. 저 사람 왜 이렇게 친절해 하면서 친구 됐고 또 온다고. 근데 그건 맞대. 그래서 걔가 내 눈코를 보더니 많이 부러워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결혼해가지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그래서 너 어떻게 너도 할래? 그때 너도 걔도 눈코하면 좋아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결혼도 하고 그래서 크게 뭐 형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야 너가 이렇게 눈코 해가지고 웃잖아. 하루에 손님이 한 명씩 더 온다고 생각해봐. 커피를 한 잔씩 더 먹어. 1년에 365잔이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민하더라고. 야 마케팅적으로 도움될 수가 있어 하면서 걔가 불안한데 어쨌든 그 친구는 나한테 좀 잘됐다고 했어요. 형 잘했다고 진작 했으면 좋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 부럽다에 그 친구가 처음으로 제 얼굴을 부러워했습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운 게 누굴 부러운 게 아니라 역으로. 역으로 그 친구가 저를 부러워했어요. 후진기아를 딱 넣고. 네. 그래서 나를 부러워하면서 그래서 이제 오늘 얘기를 이렇게 딱 하고 또 마무리를 하면서 그다음에 또 그 얘기를 했죠. 그러더니 형 뭐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결혼하고 이제 뭐 왜냐면 이제 커피숍도 이제 막 또 옮겨야 되고 뭐 돈 벌을 생각에 이제 아내가 쉬어요. 와이프도 쉬고 와이프 육아 휴직 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가장으로 혼자 벌어야 되다 보니까 돈을 어떻게 벌자 막 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아직 결혼 안 했어. 솔로니까 이제 그 찍고 부러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게다가 내가 더 염장을 질렀죠. 뭐라고 했냐면 야 게다가 야 나는 뭐냐면 봐봐라. 형이 딱 예전에는 그 돈 있는 여자분이 날 별로 안 좋아했거든. 근데 형이 눈코 딱 하고 나니까 옛날하고 반응이 좀 다르다. 그래서 500을 써서 통장에 5억 있는 여자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되게 부러워하는 거야. 되게 너는 이미 이거 끝났으니 끝났잖아. 넌 결혼했으니 끝났지만 나는 이제 가능성이 열려 있다. 실제로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네. 그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들이 네. 그러니까 성공한 남성보다는 네. 그러니까 약간 불안정한 사람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는 남자. 그거는 제가 얼마든지 불안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 네. 불안정한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성공한 여성이 통제할 수 있는 남성. 이걸 더 선호한다고 하더라고요. 통제도 잘 되고 네. 그 여성분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까지 불안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되고. 부부의 세계 그걸 봐봐. 부부의 세계 전문가 얼마나 마차님. 쌀벌한지 진짜. 게다가 이제 제가 요즘에 이제 진짜 또 부러운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 요 얘기도 한번 해. 오늘 기사 중에 하나 좀 재밌는 게 하나 있어가지고 그 혹시 오늘 기사 중에 그게 있었어요. 23살 애가 그 벤틀리를 타고 다니거든요. 벤틀리를 타고 다니는데 그 발로 차갖고. 발로 찬 거예요. 그래갖고 야 제가 이제 그걸 보면서 댓글을 봤어. 근데 댓글을 보고 빵 터졌잖아요. 그 댓글에 이게 추천 1등인데 야 이 사람이 진짜 기가 막히게 썼는데 2억짜리를 발로 찼다는 거에 놀라고 그러니까 그걸 발로 찼단 말이에요. 지금 기사로는 5천만 원을 물어줘야 된다고 나왔어요. 그다음 두 번째가 뭐냐면 차주가 23살 찬 애가 25. 그 오너가 23. 벤틀리 그죠? 탄 애가 23이에요. 그거에 또 두 번 놀랐다고 했으니까 부럽다는 얘기죠, 이 사람 얘기는. 그래서 요거가 하나 저도 신선해서 했고 제가 요즘에 이제 이 건강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최근에 되게 부러워하는 분이 이제 있는데 그분이 그거예요. 그 구당 선생님. 침 놓으시는 분. 그 논란의 인물이죠. 네. 아직 살아 계세요? 살아 계세요. 그러니까 106세예요, 지금. 진짜? 네, 1915년생. 1915년생이고 근데 내가 이번 주 유튜브도 있거든요. 구당 TV라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분인데 왜 신기하냐면은
이분은 이제 보면은 이제 그 프로필이 한의사라고 안 나와요. 이분이 침도 놓고 뜸도 두고 다 하는데 이분은 그냥 침사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해방 직후에 잠깐 있었던 자격증이에요. 어. 지금은 없어진 자격증인데, 네. 그러니까 그거는 법적으로 불법은 아닌데 지금 현재 의료법상으로는 좀 불법이죠.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이다라고 명확하게 하기는 애매한 지점들이 그러니까 돈을 받고 침을 놔주면 안 되더라고요. 이분은. 예, 예. 근데 그냥 좋아서 놔주는 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한테 그러니까 직접적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영향력으로 예. 그러니까 19대 국회 때는 예. 국회 안에 그분 진료실이 있었습니다. 아, 그 정도였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유명한 그 정치인들도 이분한테 많이 침을 맞았다. 뜸도. 근데 이분 얘기로는 이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그다음에 김영삼 전 대통령, 광복군 야. 출신 장준하 등 돌아가신 대한민국 여러 분은 유명인들을 죽은 사람은 이분이- 말이 없다고. 와, 이분이 다 갖다 했다라고 썼네. 이제 아니, 이분 얘기가 있어요. 노태우 네. 전 대통령도 이분한테 침 맞았었잖아요. 네. 예. 근데 나도 왜냐면 왜 이분한테 관심 갖냐면 이분이 이제 본인 침도 직접 놓고 하잖아요. 근데 106세신데도 근데 이게 최근 영상인지 예전 영상인지 모르겠지만 눈도 잘 보이고 지금도 귀도 잘 들리세요. 그러니까 내가 본 한의사보다 더 건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106살까지 사신 한의사분하고 이분하고 딱 만나면 이분한테 침을 맞고 싶을 것 같아. 더 건강해 보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한동안 그 생각도 들었고, 나도 이분 이제 그런 학원 같은 걸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학원 있어요. 근데 이분 직접 가르치시는지 제자 가르치는지 모르겠는데 대박. 나도 그걸 배울까? 1년 과정이에요. 아니 내가 10년 전에 네. 테헤란로에서 회사 다닐 때 네. 그 외국계 회사 애들이 그 구당 선생님한테 어. 그 10년 전에 그래요. 이거 우리 투잡으로 배워야 된다. 그래 은퇴 후에 먹고 살 수 있다. 해가지고 막 하자고 막 했던 그렇죠. 적이 있었어. 근데 이제 돈 받고 하면 안 돼. 여기서 배운 거는 대신에 지인들 놔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딱 지금 원래 수술 안 했으니까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도 아마 안 했을 것 같긴 하지만 배워서 딱 배워두면 딱 그 경로당에 나중에 나이 들어서 경로당에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한테 침 맞고 싶어가지고 막 올 거 아니에요. 김 선생 내가 허리가 안 좋아. 그럼 일로 와 누워봐요. 딱 하면서 딱 넣어주면서 그러면서 고마워. 저는 뭐 그 이렇게 이런 거 자격증을 있잖아요. 땄거든요. 아, 진짜? 옛날에 침이요? 예, 수족침이란 게 있어요. 손에다 이렇게 넣는 게. 수지침. 수지침이 있고 저희 때는 수족침이 있어서 발하고 손에 넣는 게 있는데 그 스포츠 마사지. 네. 그다음에 카이로프락틱이라고 이렇게 야, 이렇게 뭘 뼈를 맞춰줘 접고 그다음에 수족침 이게 3종 세트로 이렇게 배우는 그런 놀 줄 거였어요. 아세요, 그거? 예, 저는 놀 줄 알아요. 배웠어요. 혹시 예. 딴 사람도 놔준 적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에 먼저 놓고요. 네. 그다음에 가까운 친구한테 놓고 네. 그다음에 친구한테 놓고 하는데 네. 친구부터 아프다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다 안 놔줘요. 그러니까 돈 받고는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프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못 겁나서 하는 거야. 야 이거 왜 이렇게 아프냐고. 그래서 내가 이제 요거를 그래도 약간 그냥 그렇게 배운 거랑 내가 구당 선생한테 배웠는데 이게 다르거든요, 또 느낌이. 네. 1년간 배웠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분의 그 장수하셨던 그 건강이 굉장히 제가 좀 부러웠어요. 나도 100살이 넘어서 저렇게 좀 잘 보이고 잘 들리고 잘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그 구당 그 선생님을 보면서 제가 이 사람 부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네버엔딩 스토리 세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뭐 편집됐나요? 갑자기 순서가 넘어가네요. 네. 그러니까 저도 그 첫 번째 시간에 그 오사춘기님이 나이대마다 이렇게 그 부러운 사람이 막 변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저도 이렇게 나이대마다 급격하게 변했다기보다,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그렇게 부러운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전형적인 잡벅 스타일 있잖아요. 네. 약간 그 사이비 교주되기 좋은 그러니까 스타일이에요. 이게 세상에 나보다 잘난 놈이 어디 있겠어. 뭐 이런 그러니까 전형적인 그런 재수 없는 애였어요. 그래가지고 뭐 누가 부럽다 뭐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도 연예인에 대한 팬이 돼본 적도 없어요. 뭐 저래봐 다들 뭐 집 먹고 살려고 하는 짓인데. 그러니까 뭔가 좀 맛있는 거를 누가 먹고 있으면 쟤네 집 잘 사나 보다 부럽다. 그냥 이것도 없어요? 나는
지금 배가 부른데 뭐. 아. 지 먹고 싶은 거 먹겠지. 뭐 아니면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그때 지식에 대한 열망이 높았잖아요. 예, 예. 똑똑한 친구를 보면 부럽다 이것도 없었어요. 그런 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막 책 보는 것도 좋아하고 혼자 연구하는 것도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를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시점에 2020년 4월 현재 살아있는 지구상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가장 똑똑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노엄 촘스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엄 촘스키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언어학자인데 지금 현재 나이가 80대 후반, 90대 초반 정도 됐을 겁니다. 근데 아직도 사회적 논평을 하는 걸 끊이지 않는 굉장히 진보적인 학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쓴 그러니까 언어학에 대해서 쓴 책은 좀 어려워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아있는 언어학자들 중에서는 가장 최신의 이론을 발표를 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거는 좀 어려운데 그 사람이 이제 사회적으로 논평하는 책들은 엄청 재밌거든요. 근데 그 사회적 논평을 하는 책들의 공통점이 뭐냐? 그 사람의 말을 녹취로 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녹취로 풀면 책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지? 그게 그러니까 말한 거를 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말을 예를 들어 2시간 강연을 하잖아요. 그걸 그러니까 그냥 2시간 강연한 걸 그냥 녹취로 쫙 풀어가지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막 주주주 스크립트를 쫙 그냥 하면 그대로 내면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굉장히 논리 정연하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 정해가지고. 그분의 책을 읽어보면 정말 놀라운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유시민 작가가 그러니까 노엄 촘스키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가장 비슷한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유시민 작가가 약간 뒤처지는 게, 그러니까 근거를 댈 때, 그러니까 뭐 연도, 뭐 날짜, 인물, 뭐 인물의 관계 이런 걸 대잖아요. 그런데 노엄 촘스키는 그거를 모든 기자들이 검증을 해도 틀린 적이 없어. 그러니까 강연 중에, 그냥 뭐 토론 중에, 인터뷰 중에 막 그냥 나오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정확한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해서 역사적 사료가 될 만큼의 정확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유시민 이사장은 그게 약간 떨어져요. 약간 그게 내 스타일인데 약간 두리뭉실하게. 그러니까 뭐 1594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 1500년대 후반쯤에 있잖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제 이야기를 넘어가는데. 왜냐면은 그게 아마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그 언론에서 말 한번 조금 빗나가면 하도 씹히니까 좀 조심하게 그럴 수도 있고. 말하는 습관이 생겼을 수도 그러니까 있을 것 우리나라 같아요. 언론 환경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노엄 촘스키라는 그 학자는 정말 책을 그분이 쓴 게 아니라 그분이 이야기한 책을 보면 볼 때마다 정말 놀랍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놀라는 그 촘스키 씨 말고 되게 그 꼼스키라고 있어요. 좀 이명박 대통령 꼼스키 그분도 놀라는 게 많아요. 그분이 이제 혀를 낼름낼름 하다 보면 시간이 다 가기 때문에 꼼스키 아니, 아주 대단합니다. 이명박 나와 있죠 지금. 예. 땅에 없죠. 네, 그죠? 나와 싹 나왔지 몰래. 네. 꼼스키 예. 꼼스키잖아요. 그러니까 노엄 촘스키 말고 사실 이제 제가 그 사회인으로서 직업인으로서 그냥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약간의 기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 나름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30분 안에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새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었더라도 30분 안에 기본 기능으로 그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건 이제 그 수박 겉핥기식으로는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 적응력이 되게 뛰어나다는 거잖아요. 이게 새로운 거에 그러니까 대한 그 코딩 공부를 해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요. 코딩 공부를 한 적이 있는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이 어떻게 개발됐고 인간의 사고 방식을 어떤 식으로 복제를 했는지를 그냥 알거든요. 그래서 그 코딩 공부가 되게 도움이 돼요. 그런데 이게 약간 깊이 들어가면 좀 달라져. 특히나 저는 이제 작년에 이제 손말 TV 하면서 영상 편집을 했잖아요. 그 영상 편집도 그 유명한 그 있잖아요. 뭐 프리미어나 뭐 파이널 컷 프로나 이런 것들도 그냥 대충 1-20분 이렇게 메뉴 딱 보면 그냥 기본적으로 어떻게 쓰는지 다 아니까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각 기능을 사용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포토샵이 됐든 뭐 일러스트가 됐든 뭐 파워포인트고 뭐고 뭐 다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는 있는데 최종적인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건 감각이라고. 맞아요. 특히나 진짜 그래요. 영상은 편집은 색감. 네. 이 색에 대한 감각이 없이는 네. 내가 아무리 이 프로그램을 열심히 공부하고 더 깊이 있게 기능을 분석하고 정리하고 막 연습해도 결과물이 후진 거야. 내가 아무리 잘해봤자 그게 어디서 드러나느냐. 결국에는 색에 대한 감각이 이게 그 메뉴를 선택하는 그 손가락의 미세한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어떤 효과를 줄까? 이 영상에 네. 여기서 뭘 하면 어떤 효과를 네, 넣으면 네. 재밌을까? 이게 이제 그 편집하는 사람의 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슬픈 게 뭐냐면 네.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아, 내가 만든 거에 대해서는 만족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만든 것도 꼴보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정말 괴롭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요즘 편집자라는 사람이 부러워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 그 편집하는 어떤 팁 편집하는 방법을 이제 짧게 이제 그 만들어서 올리는 그 강의식 영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내가 참 좋아하는 사람들 몇 명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유튜브 업계라고 하죠. 그 영상 편집 업계에서 그나마 좀 유명한 사람이 이 구독자 수도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용호수라는 친구가 있어요. 용호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분은 그러니까 나이는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죠. 그런데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상 스타일을 따라하는 다른 유튜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것이 용호수 스타일이야. 아, 그러니까 조명을 쓰는 방법이나 조명을 이렇게 비튼다고 해야 되나? 편집 프로그램 이렇게 그 보정값을 넣어가지고 용호수 느낌이 나게끔 하는 그런 이게 그 LUT라고 하는데 네네네. 그 이제 그 편집 값들이 이렇게 공유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전에도 TV로 치면은 그 썰전 같은 경우가 약간 좀 영상미가 좀 달랐거든요. 그 의자 배치도 다르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MBC가 똑같은 TV에서도 MBC 화면 느낌이 다르고 네. SBS 화면 느낌이 달라요. 다르고 KBS 다르고. 화면 느낌이 네, 다르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TV 조선 많이 다르고. 예. 그게 이제 결국에는 장비 구성에서 오는 차이거든요. 그 코어를 그 구성하는 장비에서 나타나는 차이이긴 한데 이게 이제 편집자들도 그 사람의 고유의 스타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보면 아 이거는 누가 손댔구나라는 느낌이 딱 있거든요. 근데 그 용호수라는 친구는 굉장히 감각적이고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아 한 번쯤은 따라 해보고 싶어요. 근데 내가 하면 안 돼. 똑같은 것도 분명히 그 사람이 구현했다는 편집 값을 가지고 그걸 디폴트로 적용하고 해도 결국에는 내가 하면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건 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감각의 문제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편집 이 강의 영상을 꾸준하게 올리는 친구 중에 남시현 씨라는 분이 계세요. 남시현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사투리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네. 대구 사투리. 누가 들어도 저건 대구 사투리야. 근데 굉장히 성실하게 꾸준하게 올리는데 그분은 이제 정말 놀라운 게 그 사람한테 필요한 편집 스타일을 정확하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뢰인한테 들어오잖아요. 그럼 의뢰인이 뭐 식당을 해. 아 그분은 그냥 뭐든지 편집만 잘하시는 분이에요. 남의 네. 것도 많이 해주고 예, 편집을. 그러니까 오. 편집을 전문적으로 해주시는 분인데 그걸 유튜브로 하시는 예, 거예요? 예. 괜찮네. 근데 그걸 이제 굉장히 쉬운 기능을 뽑아가지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게 짧게 이렇게 올려주는 굉장히 친절한 채널 중에 하나예요. 야 이것도 유튜브가 될 수가 있구나. 예. 와 대단하네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이거는 결국에는 감각이구나. 이건 내가 범접할 수 없는 분야구나. 그런 걸 그게 느끼죠. 좀 비슷한데 나 아는 후배가 이제 그 미술학원 원장을 하는데 동양화 쪽인데 그 친구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앨범을 내잖아요. 앵콜킴의 할까 말까 송이든 뭐 여러 가지 앨범을 낼 때 보면 그 앨범 자켓 문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그러니까 나한테는 그냥 해줘요. 왜냐하면 그 개그를 나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코 껴가지고 지금 자켓만 제가 책 쓰면 책 디자인에
앨범 자켓에서 거의 10년째 제가 네. 개그로 나랑 같이 했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강제 고용된 애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보면 이게 야 나 앨범 자켓 내고 싶은데 이런 거 노래 컨셉 얘기해주면 형 이런 거 어때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뭐 한참 걸리지가 않아. 감각적으로 즉흥적으로 딱 떠올려요. 그림을 연상을. 그러니까 고를 아까 얘기하셨던 그 감각으로 한다라는 게 맞아요. 예술하시는 친구들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편집 분야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제가 가지지 못한 거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부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친구 이야기인데 정말 지금 아직까지 친구로 지내는 사람이에요. 이게 인천 청라 신도시에 가면 로빈 한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오늘 좀 PPL 많이 들어오시는 것 같은데? 그 로빈 한의원이라고 있는데 예. 아, 거기- 개인적으로 뭐 하시는 거 있으세요? 오늘 들어봐. PPL 많이 하시는. 거기 그러니까 원장이 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친구예요. 예. 그러니까 제가 그 친구하고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만났는데 다른 학교였어요. 6학년 때 처음 만났는데 너무 충격적인 비주얼을 서로를 너무 충격적으로 봤어요. 얼굴 외모 때문에? 그 친구가 나를 봤을 때는 너 애가 너무 건늙어 갖고 충격을 나이 들어 받았고 보인다. 내가 그 친구를 봤을 때는 털이 너무 많아 가지고 아. 충격을 받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이제 어떻게 인연이 되다 보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계속 거치면서 계속 인연을 이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친구가 어렸을 때는 제일 부러웠던 게 이게 힘이었어요. 파워. 그 친구는 그러니까 굉장히 항상 성적이 상위권을 유지하던 친구여가지고 비폭력주의자거든요. 절대로 싸우지 않고 모든 어떤 상황에서도 대화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친구인데, 근데 그 힘이 어마무시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실제 싸움도 잘한다라는. 싸움을 하는 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죠. 그런데 그런데 어떤 싸움이 났을 때 네. 해결하는 방법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걔가 나타나가지고 조용히 하자 하면서 싸우는 두 친구를 들고 던집니다. 그러면 끝. 멋있네. 그 슈퍼히어로인데. 그 뭐지? 타고난 힘이네. 그 뭐지? 그 아까 오해상 까치 예. 그 만화에 보면 백두산이라고 항상 그 예, 캐릭터가 예, 나오잖아요. 예. 그런 비슷한 보다. 캐릭터예요. 왜냐면 털도 예. 겁나 많아.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저기 박남현 씨잖아요. 탤런트. 그분 에피소드를 하나 들었거든요. 근데 저기 깡패 6명을 때려 눕히고 진짜 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목격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분은 유명해요. 유명하더라고, 예, 진짜로. 예,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이야기하는 그 와. 친구는 그러니까 그 악력이 어느 정도냐면 네. 그 싱싱한 사과 있죠. 네. 사과를 이렇게 손으로 쪼개는 거 있죠. 이거는 장난이고 한 손으로 이렇게 으깨요. 사과를 예, 한 손으로 으깹니다. 사과 멀쩡한 사과를. 사과 오래된 거 그거 아니요. 오래돼가지고 말랑말랑한 거 하시는 거 멀쩡한 사과를 한 손으로 그냥 으깨는 정도로 아빠 이 주스 해줘. 그러니까 모든 힘이 굉장히 엄청나요. 강호동도 그거 하잖아요. 강호동도. 그러니까 뮤직. 저는 그 친구한테 항상 그러거든요. 네가 21세기에 태어났으니 망정이지 19세기에 태어났으면 너는 백날 노비라고. 정말 써먹기 좋은 노비라고. 이 그러니까 근력이라는 게 정말 타고난 근력이 있죠. 잠깐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이 한의원한다 그랬잖아요. 예. 침 놓으면 엄청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요, 막 깊이 들어봐. 찌르는 거 아니에요? 들어보라니까 이 사람아. 들어봐. 그러니까 침을 놔야 되는데 뼈까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힘이 세가지고 막 뼈를 찔러 침이. 그러니까 걔가 그러니까 그 같이 그러니까 운동을 하거나 네. 같이 그러니까 그 샤워를 해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아니 샤워할 때도 부러워요? 아니 들어보라니까. 들어봐. 아니 샤워할 때는 남자들이 부러워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 따로.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들어보라고. 그러니까 들어봐. 전문적으로 운동을 한 사람들 있죠. 네. 전문적으로 운동한 사람들이 물어본다니까. 무슨 운동하냐고. 그냥 그러니까 몸만 봐도 그러니까 그 근육이라는 게 그러니까 만든 근육이 있고 타고난 근육. 그냥 그 자리 잡혀 있는 그러니까 밸런스가 딱 잡혀 있는 그 근육 있잖아요. 그 아까 흑인 분들 몸 예, 약간 예, 타고난 근육형. 딱 뒤에서 딱 보면 근육이 딱딱 다 붙어 있어요. 근데 걔는 평소에 운동을 안 하거든. 아까 뒤에서 봤을 때만 부러워요. 앞에서 봐도 부러워요. 들어봐. 들어보라고. 들어봐. 아니 근데 그게 궁금하다. 아니,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제가 결정적으로 부러운 건 그런 피지컬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걔는 어렸을 때부터 공부를 정말 성실하게 꾸준하게 멈추지 않고 계속 하는 친구거든요.
근데 다른 분야를 빼고 저는 그 친구가 가지고 있는 한문에 대한 식견이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한문을 많이 예. 알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한문 공부를 그러니까 우리 나이로 7살 때부터인가 6살 때부터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한문 공부를 꾸준히 해오고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3, 40년 정도를. 그러다 보니까 이 한문이 그러니까 변해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 이게 청나라 때는 이런 글자였고 뭐 송나라 때는 이런 글자가 지금은 이렇게 뭐 단순하게 변해가지고 이런 지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우리가 지금 현재 옥편에 등재되어 있는 한문이 원래 그 갑골 문자로는 이런 식으로 됐다는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아 오래간만에 들어보네 옥편. 그러니까 우리가 그 보통 이렇게 한문 작품이라고 하죠. 서예 작품. 우리는 못 알아보잖아. 저게 무슨 누구 추사 김정희의 글자인지 저게 무슨 송나라 누구의 글자인지 우리 못 알아보잖아요. 걔는 알아봐. 그러니까 그런 구별까지 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그러니까 한 번쯤 궁금할 때마다 물어보거든요. 이게 이제 그 사자성어나 긴 한문이 나오면 이게 이제 이게 그 원장아 이거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친절하게 고대 때부터 쭉 하고 5분 정도 지나면 됐다. 거기까지 이렇게 하는데 이게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놀랍고 그러니까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걔가 그러니까 한의원에서 그러니까 그 자기 실력을 살려서 제일 잘하는 게 이제 도수 치료라고 하잖아요. 야, 그거 뭐 예, 그 엄청나겠네요. 힘으로. 그러니까 도수 치료가 카이로프락틱 같은 건가? 예, 그러니까 네. 그걸 굉장히 전문적으로 해서 그 지금 예약해도 못 가요. 항상 예약이 차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막 갈 수 있는 건 아닌데 그 친구가 그 당연히 이제 한의사로서 이렇게 실력도 좋은데 그 내면에 쌓고 있는 그 기면의 지식들이 저는 그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분야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거나 깨달을 때마다 정말 살면서 유일하게 부러운 게 그거예요. 그 어떤 한 분야에 깊이 있는 지식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부러운 사람은 청라 로빈 한의원 원장. 야, 아니 그 좋은 피지컬로 사실 운동 선수라던가 뭐 다른 것도 많을 다 텐데 갖췄네. 예. 한의 생긴 것만 안 갖춘 거지 그냥 완전. 아니 털만 많잖아요, 털만. 털이 많다 그랬고. 들어봐. 들어보라고. 야, 오래간만에 좀 한문 공부하고 싶어졌습니다. 좀 왕편 좀 가져와 보세요. 왕편. 옛날에 유머주에 있었던 거예요. 왕편. 아니 예전에 중국인가 홍콩인가 어디 가면 하잖아. 왕하고 옥하고 네. 똑같은 아니 어이라고. 뭐 하나 딱 들어가잖아요. 예. 그거. 점 하나만 점 하나 네.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옛날에는 왕으로 쓰였대요. 옥자가요? 네. 죄송합니다. 아, 이 말 진짜인지 궁금한데 혹시 친구 데리고 와보세요. 청라 로빈 한의원 찾아가 보시면 들을 수 자,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네버엔딩 스토리 이번 주 마차 편입니다. 이번 주 주제가 내가 좋아했던 인물들에 대한 뭐 워너비? 아, 이 사람 부럽다. 이 사람 부럽다. 아. 그 부분이었는데 그 주제인데 제가 이제 조기 교육 받은 부분 빼고 이제 대학교를 가는 순간부터 뭔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잖아요. 그때 어려울 때잖아요. 집안의 지금 사정으로 망하고 나서 나의 30대 같이 네. 까만. 그때는 뭐 다 부럽잖아요. 그냥 뭐 저 친구는 하루 3끼를 먹네. 아 부럽다. 이런 거 집에 TV가 있어. 와 부럽다. 이럴 때시죠. 시인 어때 시인? 그래서 시인이랑 결혼 못하게 나는 나도 상상은 해봤는데 난 절대 안 했겠다 이런 생각을 되더라고요. 아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저도 고민정 약간 좀 씨. 미안한데 사람을 이렇게 그런 그 평가하는 그런 게 되게 좀 세속적이에요. 예. 뭐 직업이 뭐냐, 수입이 어떻게 되냐, 차나 뭐 이런 건데. 세속적이라보다는 현실적이다. 근데 네. 시인하고 그런 거에 대한 그 마찰님들 그 척도가 좀 비슷한가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못하지. 아니 근데 시인인데 건물이 있어. 자기 건물이. 아빠가 물려준 건물이 있는 시. 그게 최악이야. 왜요? 최고 아니에요? 시인인데 만약에 다른 일도 할 수 있는데 자기 시인을 택했다 그러면은 뭐 정말 훌륭한 시인이 될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건물 지어가지고 건물을 물려줬어. 물려줬어. 그럼 이 사람 그냥 한량인 거예요. 근데 시 제목도 돈. 오늘의 시 돈 이런 거지 뭐. 근데 시인도 시인 나름이겠죠. 이제. 상속. 시 제목 이런 거지. 근데 이제 돈 많고 시간 많으면 항상 사고가 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제 그 말씀하셨던 대로 워너비를 뽑는다는 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학교 다니면서 되게 힘들었던 시간에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의 롤 모델,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이걸 만들어서 항상 거기에 그 사람하고 나는 똑같은 조건이 아니니까 내가 그 사람의 어떤 장점을 따서 이렇게 되고 싶다라는 거를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내가 성당을 다녔었기 때문에 내가 교회냐 성당이냐를 선택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이모들은 다 교회를 다녔고 엄마가 성당을 다녔는데 약간 이런 건 있었어요. 교회는 정말 세속적으로 내가 기도를 하는 것을 빨리 들어준다. 도대체 무슨 효과가 빠르다 이거죠. 효과가 빠르다. 내 주위에 기도빨이 확실하다. 내 주위에 아무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한테 항상 요구하는 것들이 그런 거였어요. 너 기도해. 내 친구가 정말 망했다가 다시 일어난 친구가 항상 나한테 너 교회 가라. 하나님께서 너를 다시 세워주실 것이다. 진짜 내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떤 사람하고 사귀었대 교회에서. 그래서 자기네들이 결혼을 해도 되는지 기도를 한대요. 그런 분들 있어요. 예. 그래서 응답을 받아서 하기로 했다. 사귀는 것도 응답을 받아. 그 응답은 어떤 그게 뭐예요, 그게? 근데 이제 그걸 여쭤보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막 하늘에서 막 결혼해라 이렇게 이런 거야? 그게 결혼? 저희가 이제 그 등산 다니면서 이제 네.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잖아요. 이제 목사님들 중에 이제 그런 얘기를 그러니까 성령을 딱 받고 나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딱 든다는 거예요. 아마 마음에서 이제 울리는 소리. 그러니까 밖에서 이렇게 뭐뭐 해라 이런 소리보다도 몸에서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기도하면서. 예, 이 그렇다고 사람하고 결혼해도 될 것 같아. 그렇다고 이런 생각이 넘어가시죠. 든대요. 가주시죠. 네. 이게 끝이 없는 이야기. 네. 아니 근데 저도 성당 다니면서 남자친구 사귀었을 때 이해하고 뭐 이제 대학생이지만 결혼을 꿈꿔보잖아요 한 번씩. 네. 그러면 성당에서 만났지만 사주를 보러 갑니다. 이게 나. 차라리 그게 훨씬 더 현실적이다. 합리적이잖아. 응답을 받는다는 아니, 요즘에 그 정호근 씨 있잖아요 배우. 그분 그거 해요. 무슨 전 봐주는 유튜브 하시더라고. 거기 사연 받더라고요. 거기 한번 하세요 마차님. 제가 최근에 약간 후회하고 있는 점이 있는데 말씀하셔서 이야기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요즘 이사를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짐을 빼야 되는데 그때 한번 우리 집에 이제 무당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여기가 풍수지리에 이 자리에 거울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집에 무당분이 오셔가지고 선생님이 풍수도 봐주시는 거 이렇게? 오신 적 있었어요. 지방에 계셨는데 그러니까 서울에 일이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하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와가지고 우리 집에 하루 잔 적이 있었어. 그래서 우리 집에 왔을 때 막 이것저것 다 해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여자분이었는데 부적도 붙여주고 막 그래. 부적도 주고 이게 그 거울에 이 거울이 여기에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신당 차리신 거 아니에요? 시트지를 다 발랐어. 신당으로 진짜 저기 시트지를 바른 거예요? 장군 있는 시트지 붙이고. 근데 내가 그 전까지 열렬한 성당에서 신자였기 때문에 야, 이거 저는 뭐야. 이제 막 프랑스에서 뭐 이렇게 천사 뭐 이런 그림을 막 사가지고 들어온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선생님이 딱 보더니 당장 떼라니까. 경쟁자. 이거보다는 우리 장군님 사진을 붙여야 된다. 그 그림을 내가 처음으로 내 돈 주고 산 그림이었기 때문에 되게 애착이 많은 거였는데 네, 떼라고 네. 하니까 안 좋다고 하니까 네. 그리고 그 그림을 떼고 벽에 시트지에 촌스러운 걸 바르니까 집이 완전 진짜 너무 화가 났는데 그래 이제 막 거울이 안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거울에 시트지를 발랐어요. 뗄 때는 드라이기로 살살하면 금방 너무 쉽게 떼진다는 거야.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이제 그 선생님하고도 이제 인연을 정리하고 이제 이사를 갈 때가 되니까 그걸 떼내야 되잖아요. 정말 시트지 겉면만 뜯어지고 안에 접착제가 겨울에. 근데 그 거울이 정말 전면에 붙어 있는 거라서 큰일 났네. 제가 어제 하루 종일 떼다 왔는데 야, 팔이 그거 아파 죽겠어. 제거제 있잖아요. 그 스프레이 뿌려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주차 딱지 이거 이만하게 네. 붙이잖아 네. 아파트에서. 제가 아니, 이런 거 할 그 때 무당분 오셔가지고 직접 떼라고 하세요. 그거. 떼달라고. 내가 그걸 떼면서 진짜 반성했어. 내가 이거 무슨 짓을 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제가 이걸 할 때 프랑스에서도 그랬는데 집안에 어떤 뭐 가전기기가 고장 나거나 이런 사소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때 검색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세탁기 고치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나는 그걸 너무 잘 하는 거야. 따라서 하는 거. 그래서 이번에 물론 세탁기도 제가 고치지만 이 벽면에 이거 떼내는 거 있잖아요. 검색하니까 뭐가 제일 좋냐면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알아냈어요. 그 스티커 접착제는 두 번째야. 첫 번째 제일 좋은 거 뭐냐면 그냥 집안에 있는 걸로 네. 퐁퐁에 물 섞은 거 예, 예. 그걸 뿌린 다음에 그 칼헤라 이렇게 있죠. 미는 거 그걸로 떼면 가장 제일 빠르고 그 다음이 그 초록색 스펀지 붙어 있는 거 수세미 이걸로 닦는 거거든요. 그게 가장 빠릅니다. 제가 주말 내내 그거 하다 나왔어요. 그리고 직접 하기 힘드시면은 저 오사춘기님 11만 11만 원만 주면 11만 원. 네, 네. 이삿짐도 날라드리고 뭐 장판 도배 다 해드립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유튜브가 발달하기 전부터 어떤 검색을 해가지고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내가 되게 잘한다는 생각이 있었어. 아니 근데 보면은 뭐 영상 보고 따라하는 거 잘하신다 했잖아요. 네, 잘해요. 보면 그 다이어트 비디오들 많은데 그 보고 따라하시면 되잖아요. 다이어트도 살 빼고 있어요. 싶어 하시잖아요. 살 빼고 싶어 하는 거 그것도 있었는데 아, 마차님 뺄 살이 어딨어요? 아니 근데 그거는 네. 저는 이제 우리 체육 시간에 발레랑 재즈 댄스를 가르쳐 줬거든요. 근데 나랑 제일 친한 친구는 너무 잘해. 근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그게 안 되는지 너무 내가 봐도 거울에서 너무 어색한 거예요. 아, 춤 잘 못 추시지. 네. 근데 그게 한이 되잖아요. 그럼 나는 언젠가 한번 꼭 풀잖아. 발레 학원을 다니든지 뭘 한다고. 그래서 제가 응원단을 들어간 거였거든요. 진짜 안 되는데 내가 오기로 한 게 그런 응원단. 근데 나중에 내가 목소리가 커서 뽑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 고대 응원단? 아 왜? 아니 근데 그 춤만 보는 게 아니고 목소리가 큰 그게 사람을 뽑을 수 새내기 있지. 응원단 네. 기수단이 따로 아 있었어요. 그래요? 기수단. 고대 응원단은 기수단 막- 중에서 음. 가장 키 작은 애. 아, 반 정말- 연예인이야 반 연예인. 정말 오기로 들어간 거였어요. 대단한 거네.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이제 힘들어졌잖아 삶이 너무 힘들어져서 나 닥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해야겠다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과외 같은 거. 그러니까 그래서 과외만 할 수 있었는데 그게 생각해 보면 내가 집 밖으로 나가서 그 이렇게 문어발처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내 핸드폰 번호 적고 그거를 전봇대에 한 장 붙이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남이 나를 알아볼까 무섭고 그 부담이 엄청 컸어요. 그러니까 과외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과외를 하는 게 많이 좀- 하는데 네. 인터넷 사이트에도 올리지만 내가 우리 집 주위에서 빨리 고르려면 그게 제일 빨라. 아, 전단지 직접 붙이고 붙이는 게. 직접 아파트마다 1층부터 15층까지 가면서 그 전단지 그 문어 쬐끄만한 거 따가지고 집집마다 스카치 테이프 다 붙이고 다녀. 그러니까 이런 거 귀찮고 창피하고 할 때 오사중기님을 11만 원에 이런 일 전단지 붙이는 일 있잖아요. 아니 난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네가 과외를 제일 부럽다. 해서 네가 제일 부럽다. 나. 학교를 좋은데 보내고 뭐 성적이 잘 나고 그럼 너무 뿌듯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그 내가 막 집이 망해가지고 막 뭐 자존감 떨어지고 그런 것들을 조금씩 그 커버해 나갔던 것 같아. 근데 그걸 못했던 제 또래 그러니까 제 이종 사촌 중에 하나도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걔는 그때 IMF 때 저희 세대가 다 그런 세대거든요. 맞아서 못 일어나는 애들이 많고 제 친구 중에는 진짜 그냥 세상을 떠난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그 맞아서 못 일어났다라는 IMF 터져서 이제 사업이 무너지니까 아, 그 집에 그 충격 그 집에 때문에. 일어서질 못한 애들 우울증에 아직도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이 나는 있어요. 어디 주먹을 어디 터진 근데 뜯어 맞은 줄 제가 알았는데. 최근에 어떤 칭찬을 들었냐면 갑자기 칭찬 드셨어요. 왜냐면 갑자기 막 팍팍 뛰는 이렇게 얘기가. 아니, 마찬이 이모셔널해 지금 표정이. 그 시절을 네가 통과를 해가지고 이만큼 온 게 자기는 너무 신기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포기한 애들 되게 많이 봤는데 너 여기까지 온 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칭찬을 받고 내가 잘 살았구나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그거가 되게 위로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맞아. 주변에서 내가 그 일을 다 지나고 났는데 나중에 그걸 보면서 야, 너 어떻게 대단하다. 너 거기서 이렇게 그 어려운 걸 이겨내고 야, 네가 지금 이렇게 웃고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또 이 얘기가 사실 되게 위로가 많이 되는 얘기예요. 맞아요. 이런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러니까 책을 당장 살 수 없어서 이제 최근에 그 코로나 때문에 오페라 유령을 유튜브에서 생방 그러니까 해주더라고 25주년 거를 딱 그 한 이틀간에 걸쳐서만 딱 오픈을 해줬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 내가 그때도 오페라의 유령을 미국 가서 되게 보고 싶었는데 돈이 없었어요.
한국에서도 해도 못 볼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미국 가서 보고 싶으셨어요? 근데 오페라 한국에서 한국에 기다렸다가- 들어오기 전이었어요. 이번에 오리지널 팀 들어올걸요. 그래서 나는 어차피 이도 저도 그걸 볼 돈이 없으니까 학교 도서관 가가지고 오페라 유령 책을 빌렸어요. 그 책 2권을 읽고 나니까 오페라 유령 너무 재밌는 거예요. 스토리 자체가. 그러고 나서 이번에 뮤지컬 틀어주는 걸로 보니까 더 이상 뭐 뮤지컬 보러 안 가도 되겠네. 이렇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 어쨌든 대안을 찾아서 하면은 된다는 그것 때문에 당시에 제가 김수영이라는 사람의 책을 읽은 적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검색해 보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는 사람이거든요. 제 또래긴 한데 그러니까 꿈 작가 맞아요. 뭐 드림미 꿈, 만드는 한 사람인데 네. 이 사람이 여러 나라를 다니고 하면서 사실 그 호남 쪽에서 불우하게 어린 시절을 맞아요. 지냈어요. 네. 그 책을 보면은 그러니까 정말 이분이 힘들었어. 꿈 쪽에서는 되게 잘 나가는 강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강사가 됐죠, 지금은.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되게 많이 울었었는데 왜 그랬냐면 내가 성당에서 언니들이 내가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고 할 때도 그래도 학교는 졸업을 해야 취직을 한다라는 말 때문에 졸업장을 땄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 회사를 들어갈 수가 없어서 외국계를 들어갔는데 그게 오히려 저한테 되게 득이 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김수영의 책을 읽어봤을 땐 이 사람도 그러니까 뭐 상고 막 갈 실력 막 이랬는데 본인이 그 어려운 집안 환경과 이런 것들을 다 극복을 하고 학교를 가고 나중에는 영국에 있는 쉘이라는 그 유명한 석유 회사 있어요. 거기에서 매니저까지 하거든요. 들어가서 물론 그 다니던 시간은 짧았지만 그 사람이 그 이사 아들 유학 보냈어요. 그래? 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다른 컨설팅 회사를 다니면서 또 중간에 아마 수술하러 다녀오고 막 그랬을 거야. 그 정도로 막 악바리처럼 살았던 그 책의 내용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분이 그 세바시라는 세바시에도 나와서 거기서도 이제 강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랬었어요. 나중에는 제가 그 사람의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나 웬만하면 이렇게 이겨낼 수 있구나라는 거를 이게 머리에 박히더라고. 그 다음부터는 어중간하면은 혼자서도 이겨낼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계속 부딪혀서 살았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장 힘들었었던 거는 그래 내가 뭐 경험적으로 하는 거는 부딪혀서 하겠는데 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거나 그랬을 때는 이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조언을 쉽고 빠르게 구할 수 없을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 그런 벽에 부딪혔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김일희 씨가 그 영어 공부한다고 했었잖아요. 네네네. 내가 몇 번이나 그 책을 찾아서 이리 씨 갖다 주려고 그 퍼포즈 드리븐이라는 책이 있어요. 혹시 알아요? 모르겠어요. 몰라? 네. 그 우리나라 말로는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책으로 나왔어요. 알죠? 그거 약간 신앙서적이잖아요. 네. 그 목사님 미국에서 네네, 목사님이 맞아요. 쓴 그 책인데 베스트셀러예요, 그거. 그게 네. 원서로 봐도 영어가 엄청 쉽게 써져 있거든요. 이리 씨 할 수 있어. 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 책 갖다 주려고 그랬는데 네네. 찾아보니까 프랑스에 있더라고. 나도 갔는데 아무튼 이 책 아, 읽으면서 제가 저번에 황금 송아지 갖다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게 놔두고 와가지고. 이건 근데 사도 돼. 지금도 그러면 파는데 맞아. 저는 이 책에서도 되게 네.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되게 유명했던 이 목사님하고 쌍벽을 이루는 미국의 목사님 하나 있었어요. 조엘 오스틴. 그 사람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말이 긍정의 힘으로 긍정의 유명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조금 그분이 왜냐면 말이 너무 그 교회 목사님이 복 얘기만 하고 잘 사는 얘기만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좀 사실 많이 안 왜냐면 좋아요. 인기 너무 잘 떨어졌어요. 살게 돼가지고. 네, 인기 떨어졌어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 긍정의 힘이라는 게 그 시기가 우리가 IMF 지나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 때에 그런 책들이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정말 많이 그때 베스트셀러였었잖아요. 맞아요. 나중에 유튜브 인터넷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내가 찾아본 사람 그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됐다니까 그 자기 개발도 제가 관심이 많잖아요. 그분이 이제 긍정의 힘 해갖고 막 그래 긍정으로 하면 잘 될 거야 막 살았는데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스님이 쓴
멈추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게 다시 발이 팔리는 거예요. 그 책 정말 싫어해요. 멈추니까 비로소 보이는 것들. 뭐내 탓이요 뭐 이런 거야. 감정의 힘으로 안 되니까 갑자기 이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도 하다가 그다음에 뭐 화를 참는 법. 이렇게 근데 그게 시대 상황하고 이렇게 반대로 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세상이 많이 힘든 사람들이 많을 때는 네. 긍정의 어떤 메시지를 필요로 하는 거고 너무 경제가 이렇게 급성장할 때는 뭐 긍정의 배신, 뭐 이기는 법칙 뭐 이런 이런 거. 것들 메시지가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다시 그 긍정의 힘을 긍정하는 그런 메시지 책들이 다시 나올 것 같아요. 이거 이 책 어때요? 예. 꼼스키가 쓴 반칙의 법칙. 아니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나보거나 알게 된 사람들의 각각 장점을 저 사람이 저런 모습을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다 따가지고 그걸 갖고 싶어 하다 보니까 그 장점을 나한테 그걸 만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무슨 짓을 하게 됐냐면 내가 회사를 옮기고 싶은데 예를 들면 뭐 구글, 페이스북 막 이런 데 가고 이력서를 쓰면 당시에 구글 갈 때 제가 그랬어요. 구글에 어쨌든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든 내 부서장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한국 지사장의 프로필을 봐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이번에 어떤 정당이 이런 이야기 해가지고 논란이 되기도 했지만 이서연이나 이부진이 내 워너비가 될 수는 없잖아. 그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사람들인데 나 이부진처럼 살고 싶어라고 해서 그래서 이부진이 신라호텔 사장인 거 말고 어떤 훌륭한 일을 했냐고 물어보면은 오빠가 이재용이잖아. 그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조건 말고는 없는 거예요. 다만 내가 만약에 이부진한테 정말 배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만 따오면 되잖아. 근데 그걸 내가 가질 수만 있다면은 그냥 정말 많은 거를 할 수 있겠다. 근데 그게 불교가 됐든지 목사님이 됐든지 그건 상관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조엘 오스틴이 방송을 시작할 때 항상 하던 기독류처럼 하던 말이 있었거든요. 그걸 내가 맨날 외우고 다녔어. 영어로 하는 말인데. 네, 영어로 하는 말이 그리고 어차피 God 틀어놓고 bless you. 맞아. 항상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한글로 해주세요. 지금은 기억도 안 나요. 네, 꽤 그 전체적인 오래됐는데. 메시지만. 아니야, 난 아예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것도 어느 순간 내가 무당 선생님 쫓아가고 집으로 부르고 이런 순간 하면서 그 세계랑 완전히 또 멀어진 거야. 어찌나 성실한지. 버라이어티하다 버라이어티.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저기 그 신천지에서 스카우트 제이 들어와. 왜냐하면 모든 종교를 다 통합했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지금도 약간 성당 내가 봤을 때 성당 나중에 다니면서 그 이만희 씨 옆에서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는 분 있잖아요. 이게 내년 후쯤에는 이제 마차님을 바뀔 수가 이번에 있어요. 당선된 국회의원 이만희 씨? 말고 저기 신천지 이만희 씨 옆에서 여기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는 그분으로 될 수 있어. 근데 제가 어떤 종교를 열심히 다녔든지 하나는 남는 것 같아. 뭐가 남아? 내가 내 앞에 주어진 거에 대해서 진짜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습관적으로라도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살면서. 감사교 교주 나오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교 교주. 그래서 제가 지금 좀 역경을 아직 역경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역경 아직 안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네. 아니 뭐 앞으로도 계속 오겠죠 역경은. 근데 해볼만하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지만 괜찮은 것 같다. 오늘이 싸워볼 최대의 만하다? 역경인 것 같은데. 아니 보니까 진짜 미치겠다. 얘기가 중거리 한 방인데 종합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뭐 IMF 아니 때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부러운 사람. 그런 사람의 장점을 다 따가지고 내가 됐다고. 그렇죠. 부러운 사람 누구누구가 나왔었죠? 중간에 갑자기 무당이 나왔다가 뭐 이부진 나왔다가 막 했는데 나 이거 통편집 받는 수가 있어. 뭐 하여튼 여러분들 네. 자 결론은 조리 있게 얘기 잘하는 사람이 부럽다. 짧게 내가 뭐 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여쭤볼게. 내 딸이 진짜 중2라서 중2병 걸렸나 봐. 근데 보더니 핸드폰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딱 봤더니 플립이라는 게 있대. 플립. Z 플립. 165만 원이에요. 이 전에 거 위약금 물어주는 그게 거 삼성이야? 15만 원이에요. 접히는 핸드폰. 그러니까 165만 원 여기 위약금 15만 원 물고 하면 180만 원 되잖아요. 야. 아빠가 18일 일해야 되는 돈이. 아니 그러니까 이걸 사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난 과하다 어린애한테 그랬는데 뭐 동생은 어린애한테는 최신 걸 사줘야 된다.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야. 저거. 그러니까 그 내가 점은 봤을 아니라고 때는 봐요. 그죠? 저기 아니지. 옛날 그 투지폰 중에서 플립이 많아요. 아니 플립 안쓴 잠깐만. 구형 플립 3만 원, 2만 원짜리 플립 많습니다. 너가 그토록 원하던 플립이 하고 그걸 갖다 줘 보세요. 그 어렸을 때 아빠가 네. 그렇게 다 해주는 거 좋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도 그 S9은 사라. 네. 그것도 충분하다. 너는 그것도 80만 원이더라고. 위약금까지 합치니까 한 500만 원 나가요. 그것도 약 작은 게 다 아니지. 끝나면 사준다고 하세요. 근데 뭐하러 그 지금. 고장 났어 핸드폰이 거의. 아니면은 내가 봤을 때는 거기 그 냉동 창고 가실 때 딸님을 한번 데리고 데리고 가세요. 가고 싶어 진짜. 괜찮네. 내가. 그러면 투지폰 쓴다고 할 거야 저기. 삶의 체험. 플립으로. 자 오늘 이 사람 부럽다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가끔씩 이제 그리고 내가 사실 이런 생각도 해요. 다음 주 주제를 이 사람 안 됐다. 있잖아요. 이 사람 안 됐다 있잖아요. 그런 버전도 하면 또 재밌겠다 생각도 들어요. 부러운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 보면서 또 위로받는 사람이 좋네, 있어요. 좋네. 그래서 예, 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번 그 총선 때 된 사람 중에서 이제 제가 한번 만났던 친구가 있어요. 국회의원 된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석에서 한번 봤던 친구. 장경태 의원. 네. 제가 사석에서 우리 개그맨 김대범 씨 만났다가 또 그 친구가 뭐 LTE 뉴스 좋아했었다 그래가지고 또 만났어서 한번 밥 먹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도 되게 겸손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느낌이 되게 좋았었는데 이게 당선이 돼서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 참 부럽다. 왜냐면 어린 나이에 그리고 뭐 청년의 입장을 대변해서 이제 정치를 하는 길을 갔잖아요. 그래서 참 젊은 나이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저기 빨리 이뤄서 참 부럽다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 십몇 년 동안 고생한 거 아시면은 안 부러울 텐데. 그렇죠. 근데 그걸 못 봤으니까 사실은. 네, 네. 근데 이 친구는 어떻게 국회의원이라는 데가 되게 힘들기도 하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되게 부러워하는 또 그런 일이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 보면서 그런 생각 잠깐 들었다가 또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그다음에 또 언론에서 또 노출 많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스트레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생각도 잠깐 했었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요거였고요. 여러분들 자 이제 총선은 끝이 났지만 이제 앞으로 대선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새가 날아든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해주셔서 대선 전까지는 한 몇만 명 정도 모이면 괜찮을 거겠어요? 구독자? 구독자. 겸손하게 하면 한 50만 명? 야, 55 가죠. 100만? 55. 100만? 100만은 가야지. 100만? 네, 100만을 목표로 한다고 하시니까 자,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주제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